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존재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까요? 문제 많죠. 많죠. 아까, 또 있어요? 기본 방향에서 네네. 한번 얘기했는데요. 기술 편취.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기술 뺏어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네.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대기업이 기술을 좀 보자 그래서 기술을 좀 공개했더니 네. 대기업이 이 기술을 빼가서 네. 독자 개발을 하거나 네. 다른 하도급 업체한테 싸게 넘겨갖고 네. 생산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하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장난으로 그런 얘기가 실제 있었는지 그냥 실제 있는 거죠. 돌아다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 기술 관련한 것을 뭐 알약에 넣어가지고 먹고 똥으로 싸가지고 그거 대기업에 줬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학생들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그랬었거든. 갑자기 그 생각난다. 갑자기 TV 프로도 생각나네. 왜 중소기업이 무슨 뭐 발명해서 무슨 기술 개발하면 네. 대기업에 와서 사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되게 꼬셔가지고만 그 연구원 꼬셔가지고 참. 어쨌든 이제 기술 편취라는 건 네. 이제 기술 개발 의혹을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시장 경제도 문란하게 하고 네. 인간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술 편취에 피해를 입은 창업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네. 소송을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잘 몰라요. 이게 정말 뺏어간 거니?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기술 아니니? 뭐 이러면서 하면 그 전문적인 기술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대기업은 또 로펌 있잖아요. 로펌. 네네. 또 그런 근거 자료를 또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피해 구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또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네네. 분쟁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못 버텨요. 너 한 20년 소송할래? 그럼 나 죽은 다음에 받으면 뭐 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합의 보고 대충 끝나고. 그래서 이게 분쟁의 장기화가 되면 피해자는 당연히 포기하거나 고사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을 훔친다는 거 아까 편취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도둑질이잖아요. 네, 너무 어려운 말 썼다. 기술 도둑질. 그것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뭐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야말로 도덕적 해이 아니 도덕 뭐 도덕적 파탄. 기술 편취 해갔을 때는 뭐 고발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기술 편취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요.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그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자료를 주고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게 원가 자료, 기술 자료 등을 납품 조건으로 요구해요. 그래서 확보해 두었다가 하도급 관계가 단절이 되면 뭐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해서 다른 하청기업에게 그 기술 자료를 제공해서 다른 하청기업이 생산해서 납품하도록 하는 시기거든요. 나쁘다 나빠. 그래서 하도급법에는 기술 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당연히 비밀 유지에 관한 것들을 서약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기술 탈취를 예방하고 있거든요. 법이 좋네요. 예, 이걸 위반했을 거죠. 때는 3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잘 작동을 안 해요. 왜요? 법이 있으면 뭐해? 왜? 교모하기 때문이죠. 교묘하게 피해갈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탈법이 아닌 편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그 사업 설명회 게 거래를 하기 전에 중소기업의 기술 내용이나 영업 비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전에 알아낸 내용을 가지고 그걸 모방하거나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자체 개발해 버린다든지 그 정보를 또 다른 하청기업에게 건네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하고의 거래에서 얻은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제가 이 고발 뉴스를 봤는데요. 고발 뉴스. 예, 대기업 간부가 경쟁 하청기업의 기술자를 데리고 하청기업에 오더래요. 아하. 남의 공장을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기술자를 빼돌리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못하게 거절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는 한국 하청기업이 하던 것이 중국 기업한테 넘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저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라면은 네. 하도급상의 제도를 적용해도 기술 편취를 막기가 힘든 겁니다. 하도급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되는군요. 예.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급법과 상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도급 거래 전 단계나 위수탁 거래 전 단계에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상의 기술 탈취 규정을 적용해서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네요. 전 단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애매하다. 그리고 이제 특허청이나 특허청에 조사 권한이나 시정 명령권들을 확고하게 부여해서 감독 행정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 없을까 싶은데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이제 기술을 빼가는 놈들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네. 나쁜 짓 하면 처벌하기 전에 잘한 놈을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 칭찬해 주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하고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이제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대기업이 있으면 동반 성장 지수 같은 평가를 잘해주고 그래서 또는 해당 대기업은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이런 식의 좀 유도 행정도 좀 펼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유프로님하고 찬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가슴이 좀 깝깝한 부분이 있는데 왜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성 같은 거 있잖아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덕적 해이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무한 경쟁도 좋지만 대기업들이 어떤 품격 있는 경영 철학 이런 거 바라면 안 될까? 요즘 막 오뚜기 막 가뚜기라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슬퍼요. 자본의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런 것도 병행해야겠죠. 병행해야겠는데. 여하튼 그거는 되게 성찰적인 이야기라서 뭐 어떻게 강제할 수도 또 그걸 유도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이 이번에 이제 가뚜기 관련해 가지고 일부러 라면 뭐 일회용품들 다 이제 가뚜기 많이 사 먹고 그러거든요. 우리 소비자들도 의식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품위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경영 철학이나 이런 기업들이 소문만 나면 오히려 물건도 더 많이 판매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 여하튼 그 이 중소기업 관련된 이제 하청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 불공정 거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내수지향 중소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은 내수 관련 중소기업보다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수 관련 중소기업은 이제 훨씬 어렵다는 얘기인데 어때요? 대기업에 붙어 먹는 사람이 그래도 낫죠. 그러니까요. 다 먹으니까. 일단 내수 관련 중소기업이 힘든 것은 내수 부진이죠.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거고요. 이 고유한 문제에 더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영역 진출 문제, 대형 유통업체가 재래식 시장이나 상권을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문제,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대기업에 종속되어 버리는 문제 이런 것까지 겹쳐서 문제가 심각하죠. 현재 중소기업 고유 영역과 관련한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좀 문제인데요. 과거에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요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이니까 요거 대기업이 들어오지 마라. 이게 있었는데 2006년도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가 됐어요. 이런 그래서 그때 뭐 화장품 회사며 뭐며 다 그렇게 대기업들이 진출을 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슈퍼에 가 보면 두부 사시죠. 두부가 딱 보면 CJ 두부, 대상 종갓집 두부 쫙 깔려 있잖아요. 국수도 요새 보면 국수도 원래는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었어요. 이게 그때 폐지가 되면서 요새 뭐 잘 나가는 제일제면소라든가 슈퍼에 보면 무슨 뭐 짜장면부터 해서 뭐 국수 다 있잖아요. 그게 폐지되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에 불이 붙어갖고 2005년도에 우리나라 30대 그룹 계열사가 700개 정도였어요. 근데 5년 만인 2010년에 1000개가 돌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문어발을 이렇게 못 뻗던 곳을 뻗을 수 있게 규제를 빡 풀어주니까 쫙 뻗은 거죠 그냥. 너무하다. 예. 2006년도면은 참여정부 참여정부 말기죠. 그때 폐지했고. 그러니까 말기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참여정부 때 재벌기업이 유리하게 바뀐 것이 참 많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재벌기업 얘기할 때도 좀 가슴이 아팠는데. 네네. 그런 걸 우리가 이번에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이명박 정권 때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라고 이름이 좀 바뀌어갖고 2011년에 이게 다시 부활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갖고 이제도 이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에게 적합업종을 지정을 하면 중소기업 단체가 이제 이런 거는 적합업종이니까 해달라.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게 업종 지정을 신청해요. 그럼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민간 합의를 거쳐서 지정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기한이 또 있어요. 기한이 지정 기한이요? 네. 3년 동안 하면 3년 동안 하고요. 또 재합의하면 3년 더 연장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없는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이게 기한이 있다는 게 참 그러네요. 요 기간 동안은 요 기한이 있는데 대기업은 사업을 철수하든가 아니면 확장을 제한받습니다. 더 늘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적합업종제도가 3년하고 3년 추가했으면 6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2011년을 했다니까 이명박 정권이 6년 딱 지난 게 올해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 바로 그 당시 적합업종이 지정됐던 73개 중에서 47개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려요. 그러면 풀리면 다시 대기업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합업종 지정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이행을 안 이행했어 대기업이.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강제 조치가 없어요.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물론 여론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막 불꽃 튀기게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2006년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려고 할 때 그때 왜 이게 크게 그 공론화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질문도 생기고 근데 이미 이게 이 제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다시 규제하려고 하면 이게 그동안에 다 진짜 공장도 있었을 거고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그걸 다시 또 회수하고 뭐 이러기도 어려울 거라서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게 슬퍼요. 2006년도 아픈 과거죠. 참여정부로서는. 그러면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이제 적합업종에서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계는 자본도 많고 브랜드도 좋은 대기업으로부터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국내 시장에서 해당 업종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이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계에 따르면은 적합업종이 인데도 일부 기업이 꼼수 진출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걸 막기가 상당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제화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일부 대기업이 한식 뷔페라든지 음료수 자판기라든지 이런 데 다양한 방법으로 적합업종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계절밥상 그런 거. 아니 올반 음료수 자판기는 또 뭡니까? 그래도 돈을 많이 번답니다. 참 그러면 정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또 새로운 말을 만들었어요. 생계형 적합업종. 그래서 올해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업종을 포함해서 또 새로 좀 논의를 해서 민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좀 더 강하게 보여주겠다 이 얘기죠, 아무래도. 법제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관련 법률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죠. 이러면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언론을 보면 2006년에 고유업종 제도 지정 때 이미 실패가 드러났던 제도를 왜 다시 시행하려고 하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그래요. 또 저기 또 대기업
뭐 받았나? 예. 실제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되죠? 뭐 일단 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이제 이번에는 5년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5년 단위로 보호를 받고 네네. 해제 심의까지도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인 그렇죠. 거죠? 이제 보호를 5년 받아서, 동안. 그 5년 동안 대기업이 신규 진출하거나 사업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5년 뒤에는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중소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들어와도 못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기간은 경쟁력 확보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5년 동안 경쟁력 확보가 될까요? 너무나 경제력 차이가 커서. 그럼요. 5년 뒤에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막아야지 이거는. 뭐 품질, 그러니까 디자인이며 품질이며 뭐 다 뭐 너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대기업에서 자본 들여서 하면. 어쨌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 그래도 여하튼 전향적인 조치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게 FTA 협상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문제가 있었구나. 통상 문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법제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게 되는데 그 반발의 논리에 FTA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도 이제 막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는 이제 쭉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의논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입법 과정에서는 야당들의 반대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대부분의 언론은 반대합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한번 이제 우리 유프로님 얘기 들었으니까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라는 게 참 말은 참 좋은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힘 가진 대자본한테 유리한 얘기인지 우리가 참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현 정부의 노력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좀 힘을 실어줘서 할 수 있도록 또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미 정도 된 것 같아요. 미 정도 됐네요. 확 가라앉았어요.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재벌 개혁의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 우선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장 감독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기관 외에 중소기업 단체에게도 의무 고발 요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업의 기술 편취를 막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단체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의 논의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잘 정리하셨고요. 하나만 더 덧붙이면 아까 얘기했던 건 이익 공유제. 이것도 맞습니다. 계속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번에 꼭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찬희쌤, 이익 공유제까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상생의 주제와 관련해서 진행해본 경제개혁 2탄 이렇다 63회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